천지 일월 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육초 중에서 천지 일월 성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매일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또는 보여주는 모습에 의해서 점을 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문유초에 보면은 천지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요령성, 옛날에는 봉청성이죠. 여기 홍산에서 나온 홍산문화에 바로 그 여신 재단이 있는, 여신상이 발굴된 그 홍산문화 그 재단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한꺼번에 다 표현을 한 거죠. 자, 천지 하늘과 땅. 원기가 처음으로 나뉠 때 맑고 가벼운 양은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음은 땅이 되었다. 세종대왕 보고서에 조선 세종 때 인식이 저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움직이며 땅은 모나고 고요하게 걷혀 있다. 하늘의 형상은 새의 알과 비슷하고 땅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하늘과 땅의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마치 알 속에 있는 노른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난생설화, 난생신화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은 크고 땅은 작으며 그접과 속에 물이 있으니 하늘과 땅이 각기 기운을 타고 있으면서 물을 싣고 운행을 한다. 하늘. 그래서 자, 하늘은 맑으면서도 맑은 것이 하늘의 본체이니 하늘이 호련히 색을 변하는 것을 항상함을 바꾼다고 한다. 하늘이 갈라져 양이 부족하게 된 것을 신화가 강해졌다고 하니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병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지를. 그러니까 또 하늘이 울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임금에게 근심을 하게 하고 또 놀라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조짐들은 모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제가 아까 회장님한테 제가 갈라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렇게 얼음이 얇은 얼음 할 때 갈라지듯이 저런 것을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은 벼락에다가 천둥 번개면은 좀 적당한.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막 저런 요동을 치는 게 대한민국 전역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나타나면은 아마 저런 현상. 특히 서울 시내에 저런 게 일어나면, 왕이 있는 곳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뭔가 임금이 잘못하고. 3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땅은 음임으로 마땅히 직분을 만족하며 거처에 있어야 돼. 땅은 흔들리면 안 돼.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이 직분을 넘어서 양의 정명을 전행하라 하면 땅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뭐 땅의 기온이 하늘로 삐죽고 머리를 디밀고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진이나 땅이 움직이는 음보가 온다.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자꾸 도전을 하면은
일설에는 땅이 움직이는 것은 음에게 움직이고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나 지진은 오래가고 멀리 움직인다. 그러므로 지진은 셀 수 없이 많으나 땅의 움직임은 몇 번 안 된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양이 엎드려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음이 핍박해서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음이 양을 핍박해서 양이 위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가 서로 자제를 하지 못하고 뭔가를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그럴 때 지진이 온다. 일본이 문제가 많대. 음이 성해져서 항삼항에 반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점을 침해 신하가 강한 것을 보고 황후 또는 왕비 등이 방자하게 전행하는 것이 되며 사방의 변방의 국가들이 중국을 범하게 되고 소인의 도가 커지고 소인이 세상이 되는 것으로 보며 도적대가 이러는 것이고 신하가 반역하는 것으로 본다. 제가 50뭐 중반을 이렇게 살았지만요. 이토록 제가 살았던 기간으로 이토록 지진이 많은 2, 3년 내에 이토록 지진이 많은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문경에도 제 고향에도 2.3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 산악지역이라 원래 지진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반도에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 뭐 이러한 게 있다. 또 북한은 더 하죠. 자연 지진도 뭐 여러 번 일어나고 인공 지진도 일어나고 하니까 경방역전에 말하길 신하가 이를 처리하면 비록 바르게 하더라도 전행을 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이 말은 신하가 전행을 하면 반드시 지진이 발생한다. 요즘 일어나는 지진은 도대체 뭐야? 밥 먹듯이 일어나잖아요. 밥 먹듯이 일어나잖아요. 이 전행. 유양이 말하기를 신하가 강성해지면 장차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니 지진은 이에 대한 조짐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법도 없고 그냥 상식도 없고 그냥 왕이 그 밑에 따르는 신하들이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요. 백성들은 고달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말하길 땅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은 신하가 분열되어 서로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함몰되면 그 임금이 망하는 것이다. 최근에 보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구속 사태를 맡고 있죠.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읽으면서 땅의 움직임을 보고도 도대체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땅이 조짐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연이 먼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은 천문현상뿐만이 아니라 저런 자연현상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요? 이게 티벳고원입니다. 티벳고원. 영화 2012에 그러니까 마야 달력이 2012년도 12월 24일인가 밖에까지 그 뒤는 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에 1000m짜리 이제 파도가 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진이 나면은 이렇게도 간단한 영화 2012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길래 그러니까 인간들의 욕심, 그 다음에 인간들의 자제,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해와 달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태양 안에는 뭐가 산다고요? 산저고가 산다고 믿었잖아요. 유난히 서울 시내에 까마귀들이 어마어마하게 출현을 하고 있어요. 요새 많이 까. 오늘 이상이 많이 왔대요. 그게 어디 앉아 있는지 알아요?
교회 천탑 십자가 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봐야겠네. 우리는 공원 앞이라서 공원 제가 시작하게 있더라고. 동영상에서 방금 발언은 좀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이따가 편집하실 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하고 까마귀가 싸워서 까마귀가 이겼어요. 아, 그래요? 자, 봐요. 해는 태양의 정수이다. 양이다. 생겨나게 하고 기르며 언덕을 베푸니 임금의 상이다. 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요? 태양으로 받는 빛의 양은 얼마라고요? 7분의 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7분의 2는 어디서? 북극성에서 받고 7분의 4는 북쪽 7성에서 받는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현대 과학이 밝혀지고 있다. 왜?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그래. 그게 우주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잘못함을 노출시킴으로써 알려준다. 누가? 태양이. 그러므로 왕도를 행하는 나라에는 해가 밝게 빛나는 임금은 길하고 번창하며 백성이 편안해진다. 지금 5일째 미세먼지가 그냥 온 천국을 다 뒤덮고 있죠. 미세정복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해는 태양의 정수이고 모든 양의 어른이다. 적도를 중심으로 안카 밖으로 각기 24도 차이를 두고 해난다. 이걸 이제 황도라고 얘기를 하죠.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더워지며 중간일 때는 온화하고 이거春분과 추분의 원리니까. 양이 활동을 하게 되면 북쪽으로 나아가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며 양이 이기는 까닭에 따뜻해진다. 당연하죠. 음이 활동을 하게 되면 남쪽으로 물러나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며 음이 이기는 까닭에 추워진다. 만약 해가 남북으로 오가는 길을 잃게 되면 자 달만 지문 때문에 댕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도 제 궤도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나아가 낮이 길어지더라도 항상 추우면 이게 남북으로 오가는 길을 잃게 되면 물러가 낮이 줄어들더라도 항상 춥게 된다. 생겨나게 하고 기르며 언덕을 베푸는 일을 한다. 임금의 상이 있으니 그 일을 행하면 나라가 빛나고 밝게 된다고 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는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태양의 기란조짐입니다. 기란조짐. 그 정치가 태평해지면 해가 오색으로 빛이 난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원래는 한 3분 정도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실명을 한다 그럽니다. 그게 강렬한 그 자외선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태양을 30분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7, 80%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상 태양을 보고 옆을 쭉 보면은 번호판은 구분을 못 합니다. 앞이 깜깜해져가지고. 근데 우리 눈은 좀 다릅니다. 봐도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요만한 동그라미, 원통 같은 동그라미가 딱 보입니다. 근데 그게 5가지 색깔로 매일 바뀌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면은 시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좀 약한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그 도인들이 바위 위에 아침에 앉아가지고 자정을 하고 바라보는 곳이 어딥니까?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옛날 노인들 다 실명했겠죠. 우리 민족은 달라요, 몸이. 진짜로 다르네. 정오에는 눈에 무지가 가는데 아침이나 저녁에는 태양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자, 공법이 있어요. 자, 봐요. 임금과 신하에게 도가 있으면 해. 임금왕자가 써야진다. 그래요? 어째서요? 그렇게 보여준대요. 성인이 일어나면 해가 하루에도 2번 중천에 뜨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두 개 뜨는 것은 북쪽 지역에 가면은 얼음에 이렇게 비쳐가지고 해가 두 개 뜨는 경우는 하얼빈 쪽에서는 자주 관측이 되거든요. 해가 세 개 뜨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있고 양쪽에. 비치는 현상인데 이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달이 3번 뜬다는 소리 들어봤는데. 해가 노란색 깎아라기가 일면 임금의 복이 창성해지고 해가 자체도 밝은데 거기에 깎아라기가 절대로 열이 더 많이 나면 양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말이겠죠. 노란색 광채가 많아지면 임금의 정치가 태평해진다. 자, 해의 흉한 조짐. 세종대왕께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 기가 막힌데 해에 빛이 없으면 병사가 많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대기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해 자체가 태양이 그렇진 않다고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지. 응? 또 신하가 업무를 꾸미게 된다. 해가 둘이 뜨면 제후가 모반을 일으키고 무도하게 병사를 일으킨 자가 망하게 된다. 이 앞에도 이거는 두 번 뜨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 둘이 뜨면 네. 임금이 두분 되면 또 두 해가 서로 붙었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붙으면 병난과 도적이 일어나며 해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치가 잘못된다. 이것도 내가 진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세종대왕이 보고를 이순지한 천문학자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과거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경험치기거든. 자, 봐요. 해의 한가운데로 제비가 날다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 임금을 피하게 되고, 제비가 날다가 해에 흑점이 생기면 신하가 임금의 밝음을 가리게 된다. 태양에 흑점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일 잘 관측되는 지역에 조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야 된다. 해가 낮에 어두워지면 신하가 임금을 밝음을 가리는 것이니 왕위를 찬탈하고 임금을 죽이는 것이며, 또한 해에 핏빛이 비치면 신하가 모반을 하여 임금을 잃게 된다. 태양 자체가 이렇게 밝아 보이는데 저기에 핏빛이 보인다. 너무 빨갛다. 근데 삼조고는 그 태양의 흑점으로 이해해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옵니다. 또 보세요. 해가 밤에 뜨면 병난이 일어나고, 해가 밤에 뜨면 병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과거에 저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제가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제기대로 안 다닐 때가 있다니까요. 응? 이렇게 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겨라면 큰 홍수가 일어나고, 해의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임금이 밝음을 잃고, 해의 밑부분에 반정이 생기면 아랫사람 중에 도적이 되는 신하가 생긴다. 응? 깨끗해.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빛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게 글쎄요. 무슨 의미인지는. 흐려진다는 그 반점이 흑점이라는 겁니까? 모르죠. 태양의 흑점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할 것 같은데 일단 다 보고 하세요. 해의 색이 변하면 전투 중이라면 패전하고, 전투가 없었다면 재혼한 임금을 잃게 된다. 임금이 덕이 없고 신하가 나라를 어지럽히면 해가 붉은색이 되고 빛이 없어진다. 해가 색을 잃으면 해당하는 나라가 번창하지 못한다. 자, 봐요. 해가 아주 잘. 해가 낮에도 어두워져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림자가 안 나요? 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깜깜해. 어허. 네. 이러한 현상이 해가 질 때까지 연속되면 임금의 형벌이 가혹해서 아랫사람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고 1년이 못 되어 큰 홍수가 발생한다. 이게 저 천문요초의 자연현상에 보면은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오도록 북극성이 설계를 해놨다고 돼 있어서 1년에 36번 비가 온다. 그리고 7일에 한 번씩 바람이 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7일에 한 번씩 꼭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도 안 불지. 비도 안 오지. 그러면 이게 1년에 내리는 양은 똑같아요. 그럼 언제 오느냐?
몰아서 와요. 그게 홍수고 태풍이에요. 그게 하늘이 보여주는 징후라고, 내리는 벌이라고. 그리고 올해 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 1년이 못되어 큰 홍수가 발생한다. 비가 온 적이 있나요? 언젠가 몰아서 온다니까요. 해가 낮에도 어두워져서 까마귀가 때로 몰려다니며 울면 정치를 잘못한 것이고, 서울 시내 까마귀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있다니까요. 어제부터 지금. 많이 왔어요. 하여튼 네. 최근 2년 관측을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의 중심에 까마귀가 보이면 임금이 밟지 못한 것이니 정치가 어지러워지며 나라에 곡상이 발생한다. 제가 2월달 천문요청 강의하면서 4번의 천문 현상이 모조리 다 왕이 죽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누구겠느냐 이거. 박풍 죽을라나?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해 중심에 까마귀가 있는 것이 산다고 그랬지. 길한 걸로 다 썼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천문요청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별점을 치는 천문요청에 들어가 있는 현상이니까. 자, 봐요. 해의 중심에 흑점이 있고 그 검은 기옷이 셋 또는 아이고 5씩 무리를 지으면 신하가 임금을 피하게 된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해는 다리가 셋이고 머리가 하나인 검은 까마귀가 이게 삼조거거든요. 예.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임금이 허물을 보일 때만 나타난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중국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거보다는 태양의 세기 때문에 왕이 임금을 잘못할 때는 잘 하라고 전령사를 내려보내가지고 징후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홍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거꾸로 또 돌려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좀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뭐 성분이라고 하는 하실 때는 저기에 저 까마귀가 없었는데 지금 까마귀 있는 걸로 전하시는 거니까 이게 정치 안 좋은 거예요. 아니고 그다음 일식은 음이 양을 침범하는 것이니 신하가 임금을 가리는 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임금이 죽게 되면 큰 홍수가 발생한다. 일식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있었어요. 그것도 2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미 일식이 발생했으면 대신에게는 근심이 생기고 신하는 임금을 배반하며 병난이 일어난다. 이 일식은요, 지구의 한 특정 라인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는 게 아닌 거죠. 네, 지역에서만 보여요. 우리나라는 일식으로. 이번 일식이 중심 지역이 아니었어요. 일식으로 심이 어두워져서 낮인데도 별이 보이면 임금을 죽이고 낮에 저녁 때 좀 낮에 별이 일식 때 별이 보일 수가 있나요? 나 어릴 때도 보면 일찍. 천하가 분열되는 조짐이니 임금은 덕을 닦음으로써 하늘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은 임금이 할 수 있는 건 대처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늘에 맞게. 천단이나 월대에 가가지고 부복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정치 잘하겠습니다. 백성들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답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처방이. 뭐 이게 개기일식, 뭐 거만일식, 부분일식 뭐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뭐 그 현상은 다들 아시니까요. 참고해서. 그다음에 이제 달을 또 얘기하려면 좀 무지 달려야 되니까요. 한 5분 쉬었다가 좀 5분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